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네. 가장 주목을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승국이죠. 어? 메시.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월드컵 우승국. 굉장히 뭐 나라의 기운이 굉장히 또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우승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경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르헨티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목 바로 보시죠. 우승만 하면 경제 위기네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갔을 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거의 뭐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거의 뭐 난리 났었죠, 2002년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우승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남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뭐가 안 좋다는 건지 한번 볼게요. 위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미노 디폴트라는 게 디폴트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디폴트값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라는 초기값을 얘기하는 초기화된 건데 거. 사실은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라가 초기화된 거죠. 나라가 망한 거야, 디폴트가. 예. 그래서 이 도미노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 나라가 나라끼리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가 망하면 어때? 아니, 연쇄적으로 영향 무너지는 받죠.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경제 안 좋으니까 바로 우리도 수출 영향 받듯이 네, 맞아요. 인근 국가들이 한 곳이 망하면 연쇄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이 이 재정 붕괴가 다른 국가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 그다음에 중소득 국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대외 채무를 합해봤어요. 빚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1경 1,700조. 1경. 네. 1경 1,700조. 9조 3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2010년에 거의 2배 위기, 2배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온 상황이다. 라는 거고.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도 나와요. 네. 메시는 아르헨티나 박셀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이제 미국 본고장에서 우승할 때 우리 상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저들의 부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상록수 노래 나오면서 네. 그 뭐야 그 해저드샷 네. 양말 벗고 막 네. 끝내 이 길을 근데 이제 양말 벗었는데 어때 발이? 어? 발이 하얗잖아. 아 그렇죠. 그 얼마나 연습을 땡볕에서 했다. 뭐 그치. 이러면서 이제 야 우리도 힘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박세리 선수가 좀 힘을 준 건데 이 월드컵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막 골 넣고 막 사람들 열광하지만 그 이면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잠시 외면하게 만들어주는, 네. 잠시 잊게 해주는. 네. 그래서 위로한 월드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지금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5%대 5%대 나오는 난리 곳 나잖아. 높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100% 가까이 돼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2배 됐다는 얘기네. 쉽게 그렇죠. 말해서 모든 네. 게.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브라질 대통령 아들이 브라질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인데 이 아들이 다음 선거 때 우리 아빠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SNS에 올린 게 뭐였냐면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에 계산서를 보고 테이블에서 계산서를 보고 이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 화폐 1,000페소짜리 이제 지폐를 막 싸놔. 이거 계산서 계산하는데 돈이 얼마큼 쌓였냐. 이런 상황 안 만들려면 브라질에서는 우리 아빠 찍어라라는 SNS에 올렸어. 이거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르헨티나가 무서운 나라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선 후보 아들이 북한 여행 가서 우리 이렇게 북한처럼 살기 싫으면 우리 아버지 찍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도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근데 이게 그냥 빈말은 아닌 게 이게 발행 당시에 한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한 78,000원 정도였던 1,000페소 지폐의 가치가 지금 4,500원으로 떨어졌다. 아니, 7만 원짜리가 4천 원이란 거예요. 이게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구군이 어때? 이제 우승하고 축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의 인터뷰가 좀 재밌습니다. 인터뷰. 이 형님, 사람 얼마나 좋아 보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이제 관상을 보면은 진짜 해맑단 말이야. 지금 너무 천상 좋은 분이야. 천상 좋은 분이야. 잘 드시는 분 치고 나쁜 사람 없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밥 잘 먹는 사람 중에 막 그렇게 나쁜 사람 굶살 있는 사람 없어. 아르헨티나 축구 팬으로 나와요. 이거 뭐라고 나와? 카타르로 향하는 아르헨티나 축구 팬이야. 아니 여기 카타르 여비도 만만치 않아.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카타르에서 돌아올 때 인생 최고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물론 돌아와서는 평생 월세를 내고 살아야겠지만
상관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무 뭡니까? 슬픈 인터뷰입니다. 상관없어요. 뭐야? 상관없다는 얘기. 어. 관계나이 관계없다. 어. 나는 깡깨나이 데스. 평생 월세를 내고 살아도 어. 축구 한 번 보면 땡이다. 근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이런 분이 뭐 나쁜 건 아니야. 이게 좀 자포자기면 사실 사회 근데 동력의 문제인데. 다음 분을 한번 볼게요. 이번은 이분도 에밀리아노. 에밀리아노 이분은 어. 축구 팬처럼 생겼잖아. 기본적으로. 이분도 카타르로 향하고 계신데요. 카타르 향하고 있어. 음. 근데 이제 읽어볼게요. 음. 4년 동안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어. 음. 저축 좋은 거죠. 저축 좋지. 월드컵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거는 월드컵 적금 드신 거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상관없어야 돼. 이어서 깡깨나이 데스. 집이나 차를 사는 건 포기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 형님이 월드컵만 보고 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이 금방 끝나요 또. 이게 참 씁쓸한 인터뷰입니다. 네. 집이나 차를 사는 건 포기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차곡차곡 한두 푼 모아서 내 힘으로 성공하는 건 이게 어렵다. 그렇죠. 아니, 경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우승할 때마다 이제 나라 위기. 경제가 위기에 온다는 게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1978년에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당시에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76%였어요. 그때도 거의 아사리판이었나요? 아사리판이었지. 1986년에 두 번째 우승컵 이때 116%였어요. 이거 진짜 네. 우승만 이상하네. 그런데 요번이 제일 나. 요번이 94.5%. 근데 양호하네. 양호한 거지. 100% 안 100% 안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야 우리도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지는 않.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착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금리 올리겠지. 그래서 2023년에 목표 물가 상승률 잡았습니다. 우리 목표 새해 목표 세우잖아. 우리는 보통 한국은행 목표치가 2% 뭐 많아야 3% 그러니까 미만. 새해 목표치를 세우면 희망적으로 세울 거 아니야. 진취적으로 가야지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올해는 60%만 올리자. 진짜? 그래서 물가 목표치가? 올해 물가 목표치가 60%. 한국은행이 2%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60%다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진선님께서 소수점 잘못 찍은 듯 이거 제대로 찍어 놓은 거죠 지금? 제대로 찍어 놓은 거고 네. 지금은 사실 기준금리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75%까지 하면 이 100원을 맡기면 75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자로. 그 이자가 근데 네. 중앙은행 기준금리야. 네, 중앙은행 이게 시중은행은 더 높겠죠 당연히. 네, 시중은행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물가가 기준금리가 천장 70%고 물가가 100%씩 오르면 사실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이거 돈을 그냥 집에 벽지로 써야죠. 이 집에 정도면. 벽지로 써야 되는 거고 최근 75%인데 보세요. 자, 아르헨티나가 상습범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디폴트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리셋된 것만. 망한 것만 모아놓은 게 지금 1, 2, 3, 4, 8. 그 다음에 9차까지 왔어요. 이것도 지금 그 유로존 사태 때까지만 모아놓은 거지 아직 여기 추가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디폴트가 9번 맞았고 우리가 가장 우리 현대 경제사에서 불행하게 여기는 사건이 뭡니까? IMF 외환. 우리는 97년도 그 외환 위기가 제일 컸죠. 근데 우리가 1년 반 만에 회복하고 지금 그 뒤로 IMF도 안 맞았잖아. 그렇죠. 근데 거의 지금 뭐야? 계속 4년 그다음에 여기 좀 떴지만 몇 년 만에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받고 디폴트. 잊을만 하면 디폴트였어요. 네.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이제 9번째 채무 불이행 위기에 왔다라는 거고 이게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은 했지만 그림자가 짙게 들였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번 좀 확대를 좀 해주시죠. 이 나라가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사가 2007년 8월 코트라 현지에서 직접 보신 거죠. 현지 리포트가 온 거죠, 이게. 네.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경제 우등생으로 거듭났다. 우등생. 아까 뭐야? 그 형님. 상관없어요. 우등생으로 거듭났다. 그 뒤에 형님 뭐야? 포기했습니다. 우등생이었다는 거야. 그 형님들도. 그 형님들도 불과 한 10여 년 전에. 평생 월세 살 생각 하지 않고 차근차근 모았던 거고. 그 다음에 차하고 집도 살려고 계속 경제 우등생을 했던. 언제? 2007년만 해도. 그래서 일단 2001년 12월에 한번 국가부도 사태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근데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우등생으로 거듭나는 게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중남미에서 네. 아무래도 저성장 여기 나와 있어. 아 그래요? 네. 8%. 8.5%. 이거 저 중국이 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정도. 그 다음에 그 올해도 7.5%면 그 당시에. 이게 계속해서 7,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아서 중남미에서 가장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중남미에서 좀 쳤네요. 네, 14,000달러. 어. 1인당.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2007년에 14,000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참 또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오늘 아픈 게 많지? 봐봐. 너무 힘든데. 아르헨티나 좋잖아. 네. 잘 나가니까 네.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어려운 나라에서 일로 어떻게 돼? 야 아르헨티나 이제 이민으로. 뜬다. 아, 그래서 자 이 만화 보셨습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네. 않죠. 저도 예전에 그 기록 필름으로만 봤는데 이 엄마 찾아 산말리의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줄거리가 뭐냐면 이탈리아 제노바에 사는 마르코. 이 마르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 저기 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이게 그 엄마가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가니까 엄마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 엄마 찾아 갈 거예요. 그런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가 그래서 산말리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네. 산말리예요. 산말리야. 이거네. 삼천리 금수강산도 힘든데 산말리면 얼마나 힘들어? 너 산말리 괜찮니? 상관없어요. 이러고 간 거 아니야. 이게 이탈리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르헨티나가 성장하고 있고 그때 좋은 나라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20세기 초에 그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특히 이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넘어간 이민자만 200만 명. 200만 명. 네, 200만 명이 넘고 1914년에는 79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 찾아 뭐라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르헨티나가 한때 잘 나간 적도 있었고 네. 그 경제 규모도 꽤 크고 내수가 또 크잖아요. 내수도 그러니까 기회를 찾아 유럽의 이민자들이 오히려 지금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던 적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결과는 결과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남미로 도미노는 뭐냐면은 사실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제일 못 나간다 이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사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공품들이 있는데 뭡니까 이게? 이게 뭐야? 뭐 종이 접기 한 것 같은데? 지폐예요, 지폐. 아 돈으로 만든 거예요? 돈으로 만든 이거 돈 했잖아. 돈으로 만든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돈값을 못 하니까 A4 용지 사서 접는 것보다 돈으로 접는 게 낫다는 거야. 더 싸니까. 더 싸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남미의 이게 확대 사진인 거죠? 확대 사진. 아. 이거 보면은 그 지폐로 접은 거예요. 이걸로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은 패션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남미 아르헨티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전염되고 이게 도미노처럼 촉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를 잠깐 넘어갔는데 이게 항상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극빈층이면 그렇죠. 나머지는 뭐야? 평균 냈을 때 굉장히 잘 사는 부유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정치가 자원 배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냐? 잘 살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바로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슈퍼맨을 따라와서 만든 뭐 같은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네. 전 가정에 네. 마두로 대통령을 그대로 닮은 자기 대통령을 닮은 이 인형. 이 장난감을 전 가구에 뿌린 거예요. 마두로맨을 만든 거네. 마두로맨을 만들어서 왠지 뭔가 경제를 살리고 도와줄 것 같잖아. 아니 이제 저런다고 경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후진적이면 이게 지금 이거 만들 돈으로 서민들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랬는데 이게 국민들이 평균 몸무게가 10kg 이상씩 빠진다. 10kg면은 거의
다이어트가 아니야. 어디 이거는 아파서 네, 몸이 안 영양실조 안 수준인 좋을 때나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막 엑소더스를 하고 대탈출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8,900%. 이거는 이제 국가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양극화 오는데 이 양극화를 잘 나타내는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야, 자, 이거 참- 보면은 보세요. 여기 테니스 코트 있고 여기 보면 어떻게 각 층마다 지금 수영장들이 있는 고급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여긴 뭐야? 빈민촌이. 빈민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상징적으로 사실 저 보여요. 강남구 개포동 쪽 가면은 구룡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판잣집이 많은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 도곡동 타워 팰리스가 같이 걸려서 요렇게 우리나라 사진 기자들도 연출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진짜 딱 붙어 있네요. 딱 붙어 있고 요 선을 따라서 여기는 빈민가, 음. 여기는 초호화 호텔이 자리 잡고 있어서 빈민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이나 이런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빈부격차가 지금 이게 브라질 사진인데 상위 1% 평균 소득이 하위 50%의 33배. 너무 차이가 많이 너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남미 이 국가들이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남미 국가들이라고 하면 사실 자원에 있어서는 부러울 데가 없는 나라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자원을 그냥 팔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생기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 자원의 저주라는 거는 천연 자원이 많잖아요. 그럼 일단 그것부터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석유, 석탄 뭐 다 매장내고 팔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뭐가 들어와요? 달러가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와요. 어. 달러가 막 들어오면 자국 환율이 어떻게 돼? 착살나죠. 착살나죠. 왜냐면 자국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 싸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국 화폐는 엄청 비싸지는,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수출이 거야. 안 될 거 아니야. 수출이 안 돼요. 음.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자원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서 제조업에서 찍고 그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팔려고 해도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그렇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 그러면 외부에서 선순환이 안 되고 그럼 다시 또 뭐에 의존합니까? 다시 자원에 의존. 자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근데 브라질 바로 위에 있는데 이거 봐. 이거는 대한민국이 봤을 때 이거는 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 부럽지. 아니 여기 가이아나 배 타고 좀 나가면 심해 유전이 바로 있는. 바로 앞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일단 뽑아 쓰자 하면서 이걸 원유 수출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환율을 다시 강세로 만들면서 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자원이 없는 게 좋은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중남미 경제 모델을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유효한 모델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가 1959년에 천연가스를 개발해요. 네. 그런데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사이클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망가지고 반면에 발레도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원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자원이 많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아니 저는 그냥 비유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뭐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저 종중 땅이 넓어. 그러니까 얘가 공부 안 하고 그 땅 팔아서 먹고 살아. 근데 잘 돌아가는 애는 또 그 중에도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자리 찾아갖고 가는 애도 있는 거고 너무 거기에 의존하면은 또 내가 나중에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약간 좀 그런 선택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원 배분이 중요하는 거고 이 남태평양에 이제 나우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광석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초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돼요. 나우루가 갑자기 섬 하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호텔 짓고 뭐 자동차 굴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똑같이 그 자원의 저주. 그러니까 그 시차 동안 달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기반이 형성되는 그 시차 동안 자국 내에 이제 제조업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한 나라들은 결국 자원에 의존하다가 결국 나우루도
다 파봤는데 천연자원이 고갈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가 나락으로 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그렇죠. 지금 건실하게 이제 나라를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힘, 교육열 이런 것들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치의 후진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원 배분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이 중국과 다른 이제 열강들한테 그렇죠.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념 위키 양픽으로 네. 살펴봤는데, 진짜 위키를 한번 쭉 훑어본 느낌이 좀 났어요. 네, 그래서 중남미. 지금 달러가 강세잖아요. 더 위험합니다 지금. 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